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사이 돌아가는 걸 보면 김정은이가 드디어 임자를 만난 것 같습니다. 트럼프라는 임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또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사적 옵션은 분명히 갖고 있다. 그러나 먼저 쓰지는 않을 것이다. 군사적 옵션을 써야 된다는 날이 온다면 그것은 북한으로서는 슬픈 날이 될 것이다. 즉 김정은 정권이 망하는 날이 될 것이다. 이것이죠. 요사이 미국이 어떤 경우에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할 것이냐 말이 많지만 결론은 이미 나 있습니다. 먼저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도발을 했을 때 괌을 향해서 미사일을 쏜다든지 알래스카 영해에 떨어지는 장거리 미사일을 쏜다든지 또는 잠수함으로 미국 구축함을 침몰시켜버린다든지 이런 조치가 나올 때 그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미국이 북한을 대량 공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 국가는 먼저 전쟁을 하기가 힘듭니다. 언론도 있고 의회도 있고. 그러나 공격을 당했을 때 반격은 제대로 합니다.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이 고독하게 싸우는데 저 영국을 도와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프랭클린 루즈벨트 하고 있었지만은 국내에 평화주의자들, 반전주의자들이 워낙 많으니까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가 그럴 때 일본이 1941년 12월에 진주만 지금의 호놀루루를 공격을 하니까 그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태평양 전쟁에 뛰어들고 그리고 독일에까지 독일이 또 선전포고를 하니까 독일과 싸우는 2차 세계대전의 방향을 결론을 이미 내버리는 그런 개입을 했습니다. 그게 미국의 스타일이죠. 또 민주국가가 원래 그렇게 합니다. 민주국가와 민주국가끼리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지난 한 150년 동안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쟁은 독재국가와 민주국가 사이에서 나는데 주로 독재국가가 빌미를 줍니다. 그러지 않는 한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금 전략은 군사적 공격 이외의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하겠다는 것이 이번에 미국이 만든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안 초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김정은, 김여정을 해외 자산을 압류하고 해외에 나가지도 못하게 하겠다. 말하자면 전범 또는 반인류 범죄자 수준으로의 제재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북 원유 공급 차단, 또 해상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배를 군사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또는 응유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의 보유 등등 이게 이제 채택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결국 전쟁 말고는 다 하겠다 이렇게 이제 미국이 선언을 했고 아마 이렇게 되면은 다른 나라도 미국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국, 러시아는 좀 예외지만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조선일보의 수미텔이라는 전 미국 CIA, 미국 중앙정보국 북한 분석관이 쓴 기사가 아주 재미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CIA의 북한 분석 전문가니까 일단 아주 현실적인 학자와는 달리 현실적인 정보를 가지고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았을 것이라 해서 읽어보니까 한국의 보수 세력이 그동안 주장했던 것을 다시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보수 세력이 주장해왔던 대북 정책이 다 정확했다는 뜻이고 그것이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그 보수 세력을 욕을 했던
수구 꼴통이라고 욕을 했던 문재인 정부도 따라오게 돼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이제는 보수 세력을 욕할 자격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송영무 국방장관이 전술핵 재배치,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주장을 했다고 얼마나 많은 보수 세력이 한국의 자칭 진보 세력으로부터 욕을 먹었습니까? 사드 배치를 얼마나 욕을 많이 했습니까? 이 집권 세력이. 그러나 결국 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 조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보수 세력은 이 자칭 진보 세력의 선생님입니다. 이 수미테리 씨가 주장하는 것 중에서 다 잘 알려진 이야기지만 그래도 재확인한다면은 북한 인권 문제를 더 본격적으로 제기를 해야 된다. 북한 인권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그는 한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김정은을 반인류 범죄자로 규정해 가지고 네덜란드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로 회부를 하면 됩니다. 그럼 거기서 체포장이 발부됩니다. 그러면 김정은은 해외로 나가지 못합니다. 중국도 러시아도 갈 수가 없어요. 한국에도 올 수가 없어요. 체포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한 심리적 압박을 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자. 김정은을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북한 핵미사일 방어망 건설은 미국 시스템과 통합이 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한국이 참 이상한 나라인 게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한국이 미사일 방어망을 만들 때 미국 시스템과 협력해서 하지 않고 우리 독자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나간 겁니다. 아니, 북한의 동향에 대한 정보는 미국이 거의 독점하고 있는데 그 정보 없이 우리가 미사일 방어망을 어떻게 만듭니까? 그런데 미국과 손잡고 하면은 친북, 종북 세력들이 싫어한다고 한국 단독으로 하겠다. 한국 단독으로 하겠다. 아니, 한미동맹이 있는데 왜 한국 단독으로 합니까? 미사일 방어망을. 이런 변태적인 대책을 내세웠는데 이분 주장은 미국, 필요하면 일본과 다 통합해가지고 한미일이 작동하는 핵미사일 방어망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이제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대만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 더 좋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동북아시아에서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세 나라죠. 두 나라는 나라고 한 나라는 그 단체입니다만은 북한이란 단체, 방고단체, 그리고 러시아, 중국입니다. 그리고 핵을 갖지 않는 나라가 일본, 한국, 대만입니다. 이 일본, 한국, 대만은 핵을 가진 세 나라와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위협을 받고 있어요, 때로는. 그러면 핵을 갖지 않는 일본, 미국, 대만이 같이 핵무장하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만도 핵무장을 하다가 중단했습니다. 왜냐? 미국이 말려서 중단했습니다. 일본은 뭐 핵무장 결심하면 6개월 안에 핵폭탄 만들 수 있고, 우리도 박정희 때 핵무장 하려다가 미국이 말려서 중단한 상태인데, 미국이 말리지 않는다면은 핵무장을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거죠. 만약 일본, 한국, 대만이 핵무장으로 들어가면은 러시아, 중국, 북한은 아마 난감할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움직임이 필요하다. 움직임 이전에 그런 주장이 필요한 것이죠. 저는 일부에서는 한일 간에, 한국과 일본 간에 핵무기를 공동 개발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미국의 퍼거슨이라는 아주 유명한 전문가가 그런 가능성을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사실은 한미일 세 나라가, 비핵국가 세 나라가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중국, 북한, 러시아의 핵무장에 대응할 거냐 하는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움직임이고 이게 압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구도가 김정은 대 미국이 아니라 김정은 대 북한, 김정은 대 세계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두 개의 충돌 코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과 북한의 충돌 코스입니다. 핵을 둘러싼.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문재인 정권 대 대한민국 사이의 충돌 코스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손댄다든지 국채 변경을 시도한다든지 할 경우에 대한민국의 반격이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충돌 코스가 동시 진행 중입니다. 잘못하면 두 개가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빅뱅이 일어납니다. 빅뱅. 빅뱅이 일어난 사례가 있습니다. 1989년 루마니아입니다. 루마니아는 차우세스쿠가 장기 독재를 김일성식으로 하다가 동구 공산권이 붕괴되는 세계적 대변혁 속에서 그동안 철저하게 억압당했다고 생각하던 루마니아 군대와 루마니아 공산당 내부의 반대파 그리고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차우세스쿠를 타도하고 그 부부를 처형을 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이는 그걸 보고 굉장한 불안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2011년 봄에 아랍에서 튜니시아, 이집트, 예멘, 시리아, 바레인 이런 식으로 이른바 민주화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럴 때 그렇게 나라가 질서 있게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시리아에서 말하자면 빅뱅이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잠재되어 있던 시아파와 수니파의 대결 구도가 폭발하면서 지금과 같은 내전적 구도로 갔습니다. 거기 하나 빠뜨렸군요. 리비아가 있습니다. 리비아. 그래서 시리아의 내전은 지금 약 4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것은 외부의 변화가 내부로 들어와 가지고 내부의 모순과 결합된 빅뱅입니다. 한국도 지금 외부의 모순, 북핵을 둘러싼 외부적인 이 격동 사태가 국내의 이 내전적 구도, 좌우 대결이라는 내전적 구도와 접목할 때 여기서 빅뱅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빅뱅을 통해서 피를 흘릴 수도 있고 또 피를 흘리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정리될 수도 있는데 가장 가능성이 많은 것은 세계와 북한, 김정은의 대결에서 그건 북한도 아닙니다. 세계와 북한의 대결이 아니라 세계와 김정은 일당과의 대결에서 김정은이가 무너지고 그것이 한국으로 옮겨와 가지고 한국에서 김정은 편을 들었던 이른바 종북 세력, 저는 핵인종 세력이라고 합니다. 북한 핵 개발을 도와주고 북한의 인권 탄압을 눈 감아주고 북한을 추종했던 이 핵인종 세력도 같이 정리되는 김정은과 함께 남한의 핵인종이 같이 정리되는 이런 이중의 사태가 하나의 빅뱅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계사는 보면은 가끔 예기치 않는 사건이 예기치 않은 계기를 통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리비아에서 가다피가 붙잡혀가지고 현장에서 맞아 죽는다든지 무바라크가 30년 독재하다가 물러난다든지 시리아가 이런 어떤 지옥과 같은 내전의 구도로 가는 그것이 어디서 출발했느냐 하면은 튜니시아에서요. 어떤 노점상 상인을 경찰이 단속하는 데 대해서 반발하는 것이 큰 시위로 번진 데서 출발했습니다. 이걸 흔히 나비 효과라고 그러죠. 나비 효과. 한반도에는 그 정도가 아니라 큰 사태로 최악의 경우에는 핵전쟁으로 가고 두 가지죠. 최악의 경우에는 핵전쟁으로 가고 최선의 경우에는
김정은이 무너지고 거기에 연계된 남한의 종북 세력이 무너지는데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동국 공산권이 무너지듯이 그런 식으로 정리되는 최선의 코스와 최악의 코스 사이에서 지금도 대한민국의 시계는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2017년 9월 8일 한반도의 나침반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 주시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